자, 이번에는 확률의 뜻. 자, 먼저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의 의미예요. 수학적 확률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산술적으로, 식으로 우리가 그 값을 계산하는, 그 이론적인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의 값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자, 모든 그 6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모든 경우가 똑같은 확률로 나온다고 치면은 전체 경우는 6가지 중에서 만약에 어, 2하고 3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러면 이제 6분의 2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분의 1로 계산이 되어지는 이런 확률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해당 사건의 원소의 개수다. 단 모든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제 보기는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적 확률이 잘못 적용된 경우는 이제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그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잘못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죠? 뭐, 3번 던져서, 그죠? 앞면, 뒷면, 앞면이 나왔으면 반드시 뒷면이 나온다.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이거 같은 게 이제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학적 확률이 아니고, 그 뒤에 배우는 이 통계적 확률, 통계적, 이 기하적, 아니면 뭐 경험적 이런 확률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쭉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울 확률이 이제 통계적 확률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행한 횟수에 대해서 나온 값, 나온 횟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눈금이 6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6가지고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총 2가지인데 수학적 확률은 3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600번 던졌다 했을 때 꼭 200번 나올 가능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9번 나왔다든지 202번 나왔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한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오죠. 자, 어느 농구 선수가 200개 자유투를 시도해서 150개를 성공시켰다. 자유투 성공률은 200분의 150이죠. 이런 것들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문에서 1개의 제비를 뽑는 시행을 300번 반복했더니 9번 남았다. 당첨 확률은 300분의 9죠, 지금, 통계적으로는. 이때 주머니 속에 몇 개의 당첨자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음.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 기하학이라는 거는 이제 도형에 대한 얘기다. 도형적인 확률이다. 어떤 연속적인 변량을 크기로 이제 표본 공간 S에서 각각 뭐 점을 잡을 때 쭈쭈쭈쭈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 2, 3, 이 원의 영역에서 그럼 이 넓이가 계산해보면 1이고 3이고 5가 될 거예요. 그죠? 넓이가 1, 3, 5. 그래서 이 부분이 1, 그 다음에 이 부분이 3, 그 다음에 이 부분이 5가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관역이 있다고 쳤을 때, 쐈을 때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 영역에 들어갈 확률은 전체 넓이는
9가 되고 이 노란색 이 부분의 넓이는 3이기 때문에 들어갈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넓은. 그죠? 임의로 우리가 어디 한 곳을 조준하지 않는다고 쳤을 때 아무렇게나 던졌을 때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간다면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의 크기분의 영역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쌤이 방금 예를 들었던 게 나와 있죠. 그죠? 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마이너스 2에서부터 6 사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실근을 가질 경우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때 A 값의 범위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의 길이분의 수직선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6까지가 이게 길이에 해당되는 표본 공간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이렇게 길이가 될 수도 있고 위처럼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로는 우리가 확률의 계산은 표본 공간의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확률의 범위는 항상 0에서 1 사이가 될 거고 반드시 일어나면 확률이 1이 될 거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면 확률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확률이 0이죠. 확률이 0인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확률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그 우리 이제 기하학적 확률로 봤을 때 우리가 1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뭐 7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1에서 3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전체 경우가 6이고 이 사이에 들어갈 경우가 2고 이 사이는 4기 때문에 1, 3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6분의 2가 되죠.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을 막 아무렇게나 찍었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갈 여기 사이에 찍힐 확률이 3분의 1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에는 길이가 있지만 점에는 길이가 없죠. 그런데 점을 딱 그냥 임의로 찍었을 때 3 위에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그 영역, 이 포인트를 어, 길이분의 어떤 이 포인트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폭이 어떻게 보면 0인 거죠. 그죠? 점의 폭은 0인데 그죠? 3 위에 딱 떨어질 확률은 사실은 0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확률이 0이다. 그런데 꼭 확률이 0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냥 재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거고 보기 8번도 있고 9번도 있죠.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기 풀고 내용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